있고 점 P 2,2가 있어요. P에서 마르모의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 이건 왜 이게 1등급일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 문제는. 최소값은 뭐예요? 마름모에는 임의의 한 점이라는 얘기는 마름모 위에 존재하는 점 중에 얘랑 가장 짧은 거리는 이거겠죠. 이게 가장 짧겠네요. 여기는 점이 P와 가장 짧겠죠. 그럼 이 거리는 2,2에서 이 두 점 0,1과 2,0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그럼 2,2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시면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가장 긴 거리는 누구겠니?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상식이지. 이거 누가 제일 길어? 얘 아니면 얘겠지. 근데 위치상 얘보다는 얘가 더 길잖아. 이게 최대값이겠네. 굳이 그걸 계산해봐야 알겠니? 이게 최대값이겠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각 B가 90도이고 선분 AB 길이가 6. 선분 AB가 여기에요. 이만큼이 6. 선분 BC의 길이가 4. BC가 4.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AB의 중점 M. 그럼 이 길이는 3이라는 얘기겠죠? 선분 BC의 3대1 외분점 L. 선분 AC와 선분 LM의 교점은 N. 여기죠. 삼각형 CLN. CLN. 얘입니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네요. 문제는. 자, 이런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뭐 의미 없는 길이를 두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분이란 말, 그러니까 외분하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외분점에 관련된 문제면 좌표점이 좀 필요하겠죠. 좌표점? 이게 좌표점이요? 점 B를 원점으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원점. 여긴 점 C의 좌표는 4,0. 점 M의 좌표는 0,3. 점 A의 좌표는 0,6. 다 됐네요. 그럼 원점 0,0과 4,0 사이에 3대1, 3대1 외분점이죠. 그럼 이만큼 길이가 4일 때 이만큼 길이가 1이라니까 이 길이에 얘가 4배. 그럼 여기 A, 4 플러스 A, 4배. 같아지려면 3A는 4, A 값은 3분의 4. 여기서 3분의 4를 더하라는 얘기죠. 아닌데? 한번 BC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3대1. 아, 이게 왜? 3대1이잖아. 계산을 잘못했어요? 저기 4를 보고 지금 4자를 보고 순간 갑자기 4로 계산했네요. 3대1 외분점이죠? 그럼 이 길이는 2가 될 테니까 이 길이의 반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2대1 내분점이 점씨가 된 거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6,0? 다 나왔네? 이제 남은 건 뭐만 찾으면 되죠? 점M의 위치. 근데 점의 위치는 0,6과 4,0을 지나는 직선과 0,3과 6,0을 지나는 직선에 뭘 찾으면 돼요? 교점을 찾으면 돼. 그럼 점 다 나오잖아. 이 점도 나오고 이 점도 나오고 이 점도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시킨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을 가지고 내항의 곱 빼기 외항의 곱의 절대값 2분의 1 곱하시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고 그 넓이에 100을 곱하시면 정답. 쉽죠? 나머지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20m인 도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답니다. 건물의 한 지점 A에서 있는 사람이 B 지점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움직일 때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건물 옆에 이게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A가 B의 목소리 들린 거야. 우재야! 누가 부른 거니 근데? 어쨌든 우재를 누가 불렀어? 그 우재가 나 부르는데 누구지? 근데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됐니? 이 사람은 보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뭐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 있는 거야? 여기쯤 가면 보이겠죠? 너 왜 불렀어? 이럴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사람이 이 건물 돌아서 이쪽인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지 맙시다. 여기 낭떠러지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십자가 모양에 낭떠러질 수도 있어요. 일로 돌아갔더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주소 지정 일로 가지 맙시다. 도로 쪽으로 갑시다. 도로 쪽으로 왔는데 뭐 이렇게 갔다 칩시다. 이렇게 A가 이동했어요. 이게 A에서 왼쪽으로 좌측으로 쭉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B가 보여.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A가 B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짧게 움직여서 B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B가 이 건물의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과 일직선상이 되도록 놓이게 만드는 것, 이게 시선입니다. 여기 있는 A가 이 시선의 방향 쪽으로 뭘 움직여야 되죠? 수직의 그림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여기에 A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가장 짧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안 보이다 안 보이다 안 보이다 하다가 B가 보이네 하는 순간 차가 꽝 와서 죽습니다. 왜 도로로 나갑니까?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수학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것 뿐이지 절대 도로로 나가는 이런 미친 짓은 큰일 납니다. 얘 봐봐, 지금 중앙선 넘어갔잖아. 죽겠다는 거야. 큰일 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기서 B를 볼 수 있겠네요. 최단 거리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길이. 색깔로 표시할까요? 네,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구하시는 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지?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근데 지금 많이 했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봅시다. 다른 방법 뭐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일까? 이거 닮음이지 않을까? 왜 닮음일까? 여기 있는 이 점을 점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x라고 할게요. 여긴 90도예요. 점과 x를 더하면 90. 이렇게 합치면 180. 그럼 점과 이 각을 더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이 각은 x가 되겠네, 저절로. 그러면 다시 점. 그냥 90. AA 닮은. 그러고 하겠죠? 이해합니까? 좋아요. 자, 그러고 나니 이거 닮은 도형인데? 그리고 이거 변 길이가 좀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변 길이는 40, 이 변 길이는 20. 맞니? 우리는 이변과 대응변을 찾아야 돼. 이변이 어디예요? 대응변이. 여기겠지. 좀 진하게 할게요. 이변. 내가 구하는 변은 이변과 대응변이야. 그럼 나머지는 뭘 찾아야 돼? 이변의 대응변인 여기를 찾거나 아니면 이변의 대응변인 여기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걸로 봤어요. 이 길이는 얼마라고요? 그림이 너무 죄송해요. 그림이 너무 조그마해서 옆으로 좀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90. 되니? 우리는 이변 구하는 거야. 이걸 x라고 합자. 이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 20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삼각형. 예. 이 삼각형. 얘가 40. 얘가 20.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x의 대응변. 이 x라는 변의 대응변이 어디죠? 어디예요? 선생님 그림 좀 뚱뚱해져서 좀 보기 힘드시면 이쪽 걸 보시면 됩니다. 40입니다. 되니? 그럼 나머지 한 대응변을 찾아야 이게 비례가 성립하겠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변이 여기잖아.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20이 나와 있네? 빗변길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쪽 빗변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렵지 않나요? 20, 40. 그럼 얘 얼마니? 얼마니? 2, 4. 여기 얼마야, 그러면? 루트 20. 루트 10이면 2루트 5. 거기 10배 한 거니까 20루트 5. 그렇죠? 여기를 2, 4로 보면 돼. 2, 4로 보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16이니까 루트 20이지. 루트 20은 2루트 5잖아. 2, 4, 2루트 5인데 얘는 20이니까 40이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20루트 5가 되겠네요. 근데 비례식 세우시면 됩니다. 비례식. x 대 20은 40 대 20 루트 5.
이렇게 하면 더 쉽네? 직선의 방식 푸는 것보다. 아까 말했지만 직선의 방식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만약에 내 직선의 방식 풀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원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40, 20. 여기는 0, 20. 됐습니까? 그럼 40, 20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0, 2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은 최단 거리. 그렇게 되겠네요. 이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닮은 걸 한번 색다르고 네, 다양성을 가지고 웨이브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림과 같이 60도를 이루는 두 직선 도로 L과 L2가 있답니다. L1, L2. A 지점에서 만난답니다. 둘은 여기서 만난다는 뜻이죠. A 지점으로부터 도로 L1을 따라 여기서부터 도로 L1을 따라 이걸 따라 8km 떨어진 지점에 점 B가 있고 다시 거기서 북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4km 이용한 지점에다가 뭘 만들 거야? 공원을 만들 거야. 이 동그라미 몇천 원인 건데? 점 P가 공원이라는 거 아니야? 네. 동그라미는 의미가 없어요. 점 P가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서 도로 L2까지 이 도로 L2까지 거리를 만드는데 그 거리가 최소화 되려면 아무래도 수직으로 만나게 그려야 되겠죠. 이때 이 도로의 길이가 이 도로죠. 이 도로의 길이가 A 루트 3 플러스 B일 때 AB 값을 구하랍니다.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왠지 점 A를 원점으로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직선 A를 X축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그럼 점 B의 좌표는 8,0요. 점 P의 좌표는 8,4. 우리는 점 P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됐니? 자, 근데 남은 거는 그럼 선생님 결국은 점 P 8,4에서 이 직선 L2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L2의 방정식이 필요하잖아. 원점을 지나네? 그나마 쉬운 기본형이에요. 됐니? 야, 근데 봐봐. 그러면 이 직선 L2는 Y는 M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각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60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 n값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2-x1분의 y2-y1 그런 공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점에 x의 증가량, y 증가량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라는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게 탄젠트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탄젠트 60도 루트 3 그럼 직선 L2는 y는 루트 3x 다 됐네 그러면 이 점 8,4에서 이 루트 3x까지의 거리를 잡으시면 그게 이 공원에서 저 도로까지의 최단 거리가 되더라. 굉장히 쉬운 문제다. 45번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꼭지점 A가 선분 MN 위에 놓이도록 접었을 때 점 A가 선분 MN과 만나는 점을 A'이라고 하자. 이때 점 A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봤는데 제일 쉬우며 제일 어이없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거 여쭤볼까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 길이 A일 때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럼 뭐죠?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기억하세요? 네, 이거 공식 아시면 됩니다. 응? 무슨 말인가 선생님? 이 삼각형 한 면 길이가 2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여기는 선분 MB의 길이는 1이겠죠?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제 어디서 넘어온 거죠? A'은 A에서 넘어온 길이지. 그럼 선분 AB 길이나 선분 A'B의 길이나 같은 길이잖아? 이게 2가 되네? 이거 뭐예요? 루트 3? 많이 보던 숫자야. 1대 루트 3대 2 특수가 30도, 60도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길이 얼마나 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 같네요. 정삼각형. 됐니? 정삼각형에서 이 파란색 길이가 결론은 뭐가 되죠? 높이가 되네요. 판변 길이 2인 정삼각형의 높이 루트 3. 끝. 어이없죠. 문제를 좀 한참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오른쪽 그림같이 한변 길이가 6루트인 정사각형 ABCD 모양의 종이가 있답니다. 선분 AB와 선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EF, 책을 보세요. 네, 어딘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분 EC를 접는 선으로 하여 EC 찾으세요. EC, 저기 점선 돼 있죠? 쟤를 접는 선으로 이렇게 접어서 점 B가 놓이는 위치를 B', 그다음에 점 A를 선분 GH를 접는 선으로 점 A를 내렸더니 A', 다시 선분 CD를 넘겨서 만들어진 점이 점 D'.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접은, 이게 종이접기 하는 거지. 우리 흔히 말하는 종이접기 하는 겁니다. 종이접기 했더니 저런 모양이 나왔답니다.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저런 모양이 나왔대요. 이 모양에서 A'이 선분 AC를 이 부분이죠? 잠깐만요. 뭐야?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그림이 없어져서. 여기는 A'이 선분 AC를 1대 K로, 여기 A'이에요, 여기가. 여기쯤. 여기에요, 여기. MC를 1대 K로 내분하는 점에 A'이라는 점이 놓인답니다. 과연 얼만큼 K값이 만들어지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뭐 거의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이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4점 중에 C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십니다. 얘가 Y축, 그럼 얘가 X축이 되겠죠. 되나요? 한변 길이 6루트 2, 이 길이가 6루트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정사각형이잖아? 대각선을 그었지. 되니?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맞아요? 삼각형 ACD는 직각 이등변. 이 각도 45도. 그럼 이 각도도 45도?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얘도 직각 이등변. 여기가 6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6이 되면 알 수 있죠. 살짝 지울게요. 재반지식으로 설명드린 거니까. 자, 이게 했더니 여기는 점 D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게 됐나요? 6,6이라는 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B'의 길이는 뭐 크게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6,6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점 A는 얼마죠? 이 Y는 지울게요. 이 A는 얼마예요? 0,12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이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선분 CF를 보세요. 여기 선분 CF. 점선 표시되어 있었던 선분 CF.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점 F의 위치를 알죠. 0,12와 6,6을 2대1로 여기 문제 나와 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가 점 F입니다. 맞나요? 0,12와 6,6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써봤어. 4,8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이 계산이 되실 테니까.
그럼 0,0이라는 점과 4,8을 지나는 직선이 선분 CF지. 맞니? 그럼 선분 CF의 방정식을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왕이면 방정식 구해봅시다. 선분 CF의 방정식을 구하죠. 그러면 y는 x의 증가량 4, y 증가량 8, 2x 됐습니까? 선분 CF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있는 D'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냐면 y는 ex에 대한 대칭 관계지. 접었잖아. 선분 CF를 접는 손으로 접었으니 둘은 선분 CF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놓이지. 근데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대칭 이동을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 없잖아요. 대칭 이동을 배우는데 대칭 이동 중에도 좀 복잡한 y는 m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관련된 방법을 알면 자 선분 D'과 선분 CF는 수직 관계지. 그치? 근데 잘 보시면 선분 CF가 선분 D'의 수직 이등분선인 거 이해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직의 개념이죠. 이 기울기가 아까 2였지. 그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점 D'의 위치가 필요해요. 점 D'의 위치를 A, B라고 둡시다. 됐니? 그럼 얘는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기울기는 y는 2x의 기울기가 수직관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곱해봅시다. a-6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12. 넘어가면 a 플러스 2b는 18이라는 ab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점 D'의 중점이 선분 CF 위에 놓이네요. 수직 이등분선 할 때 배웠던 거죠. D'의 중점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이 중점 좌표가 나오죠.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이 직선, 선분 CF라는 직선 위에 놓이는 점입니다. 대입이 가능하죠. 그럼 Y좌표에 2분의 B 플러스 6을 대입하고 X좌표에 2분의 A 플러스 6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얘네들을 연립하면 여기 있는 뭐가 나오죠? D'의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이건 여러분 연립할 수 있겠죠? 됐니? D'의 점의 좌표가 나왔어. 이걸 구해서 뭐 하려고? 지금 여러분은 A'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점의 위치를 찾아야 M과 A', 그 다음에 A'과 C까지의 비례를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D'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좀 전에 D'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했지? 그럼 쉽다. 잘 봐라. 쉬워. 왜 쉬워? 자리가 너무 없네요. 죄송해요. 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좀 옮길게요. 살짝 그림만 보이게 옮겨봅시다. 잘 봐. 어디만 그릴 거냐면 세 번째 여기만 그려. 이게 누구냐면 A예요. 얘가 H야. 여기에 누가 놓이죠? D가 놓여요. 아까 D의 좌표를 구했을 거라고? 네모콤마 세모라고 구해놨다 칩시다. 됐니? 그럼 선분 AH의 기울기는 얼마니? 선분 AH의 기울기. 선분 AH와 평행한 선분을 찾아봐. 선분 CD. 안 그렇습니까? 선분 CD가 선분 A'H와 A'H다 이거 A'이요. 선분 A'H와 선분 CD는 평행이잖아. 선분 CD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야.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도 1이네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기울기와 여기는 네모, 세모라는 이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지. 누구의 기울기? 누구의 직선의 방식? A'H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에 뭘 찾아요? Y절편.
이 누구죠? A'이에요, 걔가. 됐니? 됐네. 그럼 다 끝났잖아. 뭐가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얘들아. 여기가 12야. 여기가 아까 말한 이 직선의 y 절편이야. 여기 중앙에 누가 놓여? m이 놓여. 이 위치를 알고 요 사이에 정중앙에 m을 두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y절편에서 여기는 원점까지 길이는 당연히 y절편의 크기겠지. 이 둘의 비례가 문제에서 원하는 1대 k로 나타내는 수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뭐 2대 3이었어. 이걸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1대 2분의 3. k 값은 2분의 3.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봅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당장 내신 시험에서 이 정도 문제가 뭐 어렵게 내면 낼 수는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될 게 꽤 많아. 복잡하지만 배워야 될 게 꽤 많아. 안 그래? 직선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녹아져 있는 문제입니다. 좀 짜증나고 그냥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개 짜증나고 힘들어 보여도 배울 게 많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는 C, B, A, D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점C를 원점에 둔다. 이게 시작이에요. 얘를 원점에 둔다. 그리고 나머지 B, A, C를 점의 좌표로 잡는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리고 점 F의 좌표를 문제 주어진 2대1 내분점을 통해서 구해내십니다. 그러면 선분 CF의 가장 중요했던 선분 CF의 방정식이 나와요. 선분 CF가 선분 D'D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치? 선분 CF가 선분 D'D'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근데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을 앞쪽 문제에서 중요하게 배워왔잖아요. 일단 기울기 수직, 그리고 중점을 지나간다. 그죠? 수직으로 AB에 대한 관계식 만들고 AB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점 DD'을 이렇게 A, B로 두었기 때문에 AB가 나온 겁니다. 그럼 선분 CF와 선분 DD'은 일단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A값, B값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찾아내요. 그리고 선분 DD'의 중점이 선분 CF의 놓이므로 중점 좌표를 구해서 그 중점 좌표를 이 관계식 y는 2x가 대입하게 되면 이 또 다른 관계식 하나 나와요. 둘을 연립하면 a, b라는 점 D'D'의 좌표가 나옵니다. 됐니? D'D'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A'의 좌표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D'D'과 D'D'을 지나며 선분 AH의 기울기는 선분 CD의 기울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6일 때 y 증가량이 6이잖아. 기울기 1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1이며 우리가 좀 전에 보겠던 a, b를 이용해서 이 선분 A'H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끝난 겁니다. 그럼 저절로 뭐가 나타나냐면 A'의 위치가 나와요. 이거는 이 직선의 y 절편값이니까. 그럼 y좌편의 길이를 알면 전체 12에서 이 y좌편의 길이 값을 빼내면 여기는 a와 a' 간의 길이가 나오고 그 길이의 절반값이 m과 A'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면 m과 m'의 길이와 그 다음에 A'과 C 간의 그 길이를 비례를 통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시니까 직선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짜증만 내지 마시고 이 안에서 배울 게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또 어떻게 이런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